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12월 한파에 감귤 농가에서는 수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출하 초 급등했던 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서 철저한 출하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탐스럽게 익은 감귤이 나무마다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두터운 옷을 껴입은 인부들은 조금이라도 서둘러 귤을 따기 위해 부지런히 손을 올립니다. 해안에도 첫눈이 내리는 등 기습 한파로 감귤이 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차가운 눈이 내리게 되면은 우리가 밀감 열매 눈이 죽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눈이 맞은 밀감은 부패가가 돼버려요. 출하를 못 해버립니다. 농가마다 출하를 서두르다 보니 성과장에도 쉴 틈이 없습니다. 올해 산 감귤은 당도가 높아 보관보다 성과 작업을 선호해 도내 성과장들도 작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주 노지 감귤 5kg 한 상자당 평균 도매 가격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S과 기준으로 14,400원. 일주일 전보다 10% 하락했고 10개들이 소매가도 2,900원 선으로 1.4% 떨어졌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극조생 비상품 시장경리 조치로 출하 초 가격 호조세를 보였지만 최근 출하가 몰리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락세일 때일수록 더욱더 감귤 선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그리고 상처가 혼입을 방지해 주시면 최대한 가격을 잡아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해보다 노지 감귤 산도가 낮고 품질이 양호할 것으로 예측된 올해. 감귤 조수입 1조 원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철저한 출하 조절과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시 구좌읍 바돌이 철새 도래지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저병원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6일 하도 철새 도래지에서 확인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 검사 결과 저병원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반경 10km 예찰 지역 안에 가금류 농가 32곳에 내려졌던 이동 제한 조치도 해제됐습니다. 올해부터 고입 선발고사가 없어지면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기말고사를 끝으로 고교 입시 전형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고교 입학을 앞둔 여학생들이 자신의 몸은 스스로 지키겠다며 호신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팔목을 잡고 반대 방향으로 꺾은 뒤 넘어뜨립니다. 여기저기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오지만 표정만은 진지합니다. 머리채를 잡은 상대의 손목을 양손으로 누른 뒤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더 자세 낮추고 손목을 눌러. 합기도 유단자가 깔끔한 앞구르기 시범을 보이자 학생들도 서툰 실력이지만 열심히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낙법을 연습하는 겁니다. 진짜 위험한 상황 닥쳤을 때 좀 실생활에 유용할 것 같고 이런 거 해본 적 없었는데 해봐서 좀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고입 전형이 선발고사에서 내신 전형으로 바뀌면서 기말고사가 끝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호신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실제 범죄 상황에 대비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기대됩니다. 고입 원서 접수 이후에 빈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학교 폭력이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서 호신술 교육을 제주 동여중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교육 이후에 받아서 내년도부터 더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교 입시가 끝난 학생들이 답답한 교실에서 벗어나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호신술을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지난 2013년 나로호에 이어 최근 누리호 시험 발사의 성공으로 전남 고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나로우주센터는 앞으로 누리호 발사와 달 탐사 계획까지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핵심 시설로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9년 6월 고흥 나로우주센터의 준공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자체 발사장을 보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나로우주센터에서는 2013년 나로호 발사에 이어 지난 28일 순수 우리 기술로 자체 제작한 75톤급 액체 엔진 시험 발사에도 성공했습니다. 2021년에는 이렇게 독자 개발한 엔진으로 첫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2월과 10월에 두 차례 발사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2024년까지 해마다 자체 제작한 우주 발사체를 발사해 발사체 기술의 신뢰도를 높이고 비용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의 발사대 옆에 제2발사대 건설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2030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달 탐사 계획도 한국형 발사체 기술을 바탕으로 나로 우주센터에서 추진됩니다. 나로 우주센터가 지금 현재 유일하게 한국에서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요즘 미국에서도 유인 우주 관광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이와 함께 고은군과 항우연은 오는 2025년까지 360억 원을 들여 과학로켓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로켓이란 위성 탑재 공간이 없는 연구 관측용 소형 로켓으로 나로 우주센터에서 1년에도 몇 개씩 발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 로켓 센터를 건립해가지고 이 소형이지만은 수시로 발사를 해서 그런 발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군 입장에서도 이 나로 우주센터나 고만의 항공센터 이런 것들을 관광 차원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로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국내 유일의 우주 관문인 고흥이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요구는 늘고 있지만 강원도 내 국공립 비율은 8.5%에 불과합니다. 속초 지역에서는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김용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상반기에 완공된 속초시의 한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 운영을 고민하던 이 아파트는 최근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민간 위탁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수입도 상당히 있었을 텐데 입주민들의 동의 전체 의견이 질 좋고 보호 환경이 좋은 국공립 어린이집 선택이 훨 많아서 개원한 지 20년이 넘은 이 민간 어린이집도 내년부터 국공립으로 전환됩니다. 그게 운영 면에서 이제 원화 확보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사의 질이 또 높아지니까 아이들한테 복지가 갈 것 같아서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10년 동안 건물을 국가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리모델링과 시설 개선비가 지원됩니다. 민간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곳은 내년에만 속초 지역에서 5곳에 달합니다. 국공립 전환이 늘면서 속초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올해 8%에서 내년에는 18%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내년도 18%에서 그 이후에 신규 계속 들어서는 그 아파트들까지 해서 2022년까지 저희도 40%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도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시도는 일부 시 단위에서만 이루어질 뿐 확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어린이집 임대료 수익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고 위탁 운영자는 5년마다 심사를 받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인데 추가 혜택을 주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구름 많다가 밤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또 주말 동안 내린 눈으로 인해서 중산간 이상의 도로에는 결빙 구간이 있는데요.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낮부터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5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9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북부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4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오늘 아침 기온 5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1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도 현재 흐리고 구름 많은 가운데 서귀포와 남원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구자와 성산은 흐리고 구자와 성산에는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산간 이상의 도로에는 결빙 구간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도서 지역의 오늘 아침 기온은 3도에서 7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내일까지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까요.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대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리고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부터는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농지 불법 형질 변경으로 의심되는 현장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 표선면 일주도로변 농지 필지에 7.5m 높이로 흙을 쌓고 석축 작업을 하는 등 불법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했다는 서귀포시 고발장이 접수돼 해당 토지주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 일부 구간의 무단 점용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제주 인근 해상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올 들어 제주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은 36척으로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에 적발된 중국 어선도 28척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중국 어선들은 대부분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거나 조업 일지에 어획량을 줄여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시는 지역 축산물 가공 판매업소 1,148곳을 대상으로 제품을 무작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대장균군을 초과한 식육 가공품 1건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내 축산업소 가운데는 축산물 판매업이 730곳으로 가장 많고 즉석 판매 가공업소 194곳, 식육 포장 처리업소 137곳 등입니다. 제주의 국내에서 처음으로 친환경 LNG 기화 설비가 도입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제주 LNG 기지에 공기를 열교환 매체로 사용해 LNG를 기화시켜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은 친환경 설비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 애월항에 조성 중인 제주 LNG 기지는 내년 8월 말 준공될 예정으로 이것을 통해 연평균 천연가스 35만 톤이 공급될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수요량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제주 지역 전력 수급 현황에 따르면 도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30만 킬로와트로 전체 전력 수요 61만 6천 킬로와트의 49%를 기록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44만 킬로와트로 풍력과 태양광, 바이오 에너지 순입니다. 제주도 양지공원에 개장 6월 전용 화장로가 내년 3월까지 설치됩니다. 제주도는 화장 예약에 따른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양지공원에 개장 6월 전용 화장로 설치를 마무리하고 4월부터 6월 화장을 평일 39에서 60구로 2배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의 전화와 방문을 통한 예약 접수 방식을 인터넷으로 변경하고 다음 달부터 접수 기간을 화장일 전 15일에서 1개월 전으로 확대 조정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증과 치매 검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제주도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서귀포 지역 혼자 사는 노인 1,600명을 대상으로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치매 검진을 가정 방문을 통해 1:1 면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는 내년에 실시하는 검진비 지원 사업과 연계해 의료기관 검진을 받도록 하고 의료비 등을 지원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해양쓰레기 집화장 현대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노후된 고산리 해양쓰레기 집화장에 예산 2억 원을 들여 분류 칸막이를 설치하고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등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합니다. 또 집화장이 없는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과 부지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이달 말까지 친환경 농업인을 대상으로 내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 품목은 자재 원료와 천적, 농비 종자 등으로 자부담 50% 조건으로 구입 비용을 지원하게 되는데 유기 인증 농가는 1헥타르당 200만 원, 무농약 인증 농가는 150만 원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